당신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유튜브 알고리즘, 병원 진단 시스템, 심지어 이 영상을 추천해 준 것까지 전부 단 하나의 기술이 만든 세계입니다. 그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류는 2번이나 이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처럼 예산도 없고 관심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학계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수십억 명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사보다 빠르게 암을 찾아내고 변호사보다 빠르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곡가보다 빠르게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2번 죽었다가 살아난 기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오늘 그 질긴 생존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당시 사람들 눈에 이건 허무맹랑한 질문이었는데 컴퓨터는 그때 냉장고보다 훨씬 크고 계산 하나에 방 하나를 통째로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튜링은 진지했습니다. 사람이 기계와 대화했을 때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면 그 기계는 지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챗GPT와 대화할 때 사람 같다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 튜링은 70년 전에 이미 그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놀라운 선견지명이었죠. 문제는 당시의 AI가 실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 시절 AI는 요리책만 있는 요리사와 같았습니다. 책에 소금 2스푼 3분 끓이기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는데 책에 없는 재료가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창의성도 없고 유연성도 없고 규칙만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방대한 if-else문의 집합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해라는 방식으로는 진짜 지능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그걸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유명 대학마다 AI 연구소가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언론은 10년 안에 AI가 사람을 이긴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196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AI는 체스는 좀 두는데 간단한 번역도 못했고 수학 문제는 푸는데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에는 먹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영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AI 연구의 현재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실용화할 수 없다. 이게 1973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로 영국의 AI 연구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미국도 뒤를 따랐습니다. 역사에선 이 시기를 AI의 예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수십억을 들여 만든 스타트업이 그래서 제품이 언제 나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투자자들이 전부 떠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씨앗은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으니 물 주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연구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결과가 없으니 예산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AI라는 단어 자체가 학계에서 금기어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2번의 겨울을 버텨낸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잠깐 희망이 보였는데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통째로 컴퓨터에 집어넣는 방식이었는데 의학 진단, 법률 해석, 금융 분석 같은 분야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투자가 몰렸고 다시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벽에 부딪혔는데 이 시스템들은 전부 사람이 직접 지식을 입력해줘야 했고 세상이 바뀌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87년에서 1993년 사이 2번째 AI의 겨울이 찾아왔고 이번엔 더 조용하고 더 냉혹했습니다. 이 2번의 실패가 오히려 진짜 해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속 실패했을까요? 핵심은 방법론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짜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감각은 규칙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라고 알아보는 건 어릴 때부터 수천 번 강아지를 보면서
패턴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외운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 사람들이 다른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스스로 배우게 하자는 발상이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시작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연구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어, 클릭 기록, 이메일, 사진, 쇼핑 내역, 모든 디지털 행동이 데이터가 됐습니다. AI에게 마치 갑자기 무한한 교과서가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규칙 기반 AI가 빈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이었다면 머신러닝 AI는 도서관을 통째로 손에 넣은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이제 배울 재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있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연료가 생겼는데 엔진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잡한 계산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GPU라는 게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원래 게임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들어진 GPU가 AI 계산에도 탁월하다는 걸 연구자들이 발견했고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컴퓨터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연료와 엔진이 동시에 준비됐습니다. 이제 차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2012년 AI 역사에서 진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미지 인식 대회인 이미지넷에서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이 등장했는데 당시 이 위와의 오차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났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이건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알렉스넷의 핵심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건데 층층이 쌓인 신경망이 데이터를 받아서 점점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 AI가 사람이 정해준 특징을 분석했다면 딥러닝 AI는 스스로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를 찾아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전 AI는 선생님이 코가 있으면 강아지, 귀가 이렇게 생기면 고양이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딥러닝 AI는 강아지 사진 100만 장을 보여주면 스스로 이런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있구나를 발견합니다. 규칙을 외우는 학생과 패턴을 이해하는 학생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결과에서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AI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알아채기 시작했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 표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건 2010년대입니다. 음성인식, 번역, 의료진단, 자율주행까지 딥러닝이 스며들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발표하면서 또 한 번 판이 뒤집어집니다. 이 구조는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하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었는데 언어를 이해하는 AI의 능력을 수십 배 끌어올렸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GPT입니다. 2022년 11월 핫GPT가 공개되면서 AI는 처음으로 일반 대중의 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 속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AI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의사의 CT 사진 판독을 보조하고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돕고 음악을 작곡하고 소설을 씁니다. 2023년에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인데 이 하나의 기술이 신약 개발 속도를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씩 풀지 못했던 문제를 AI가 며칠 만에 해결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의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겁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AI가 이렇게 강력해지면 인간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미 일부 직업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번역, 콜센터, 데이터 분류, 기초 법률 문서 작성 같은 분야에서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반면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가 퍼지면서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AI는 도구인데 도구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그 도구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류가 처음 불을 다룰 줄 알게 됐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은 음식을 익히고
추위를 막아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는 새로운 강력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자동화 기계가 나왔을 때도,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술들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유튜버나 앱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AI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전환의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지금 계산기에서 협업하는 동료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계산기는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만 작동하지만 동료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미 그런 AI들이 의료 현장과 법률 사무소와 연구실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엔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직업과 생활, 방식의 상당 부분이 바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1950년 튜링의 논문 한 줄에서 시작해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2022년 수억 명의 일상으로 들어온 이 기술의 역사는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혁명적인 기술은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외면받고 다시 일어서는 긴 과정을 거칩니다. AI의 역사는 어쩌면 이제 막 1장이 끝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2장이 어떻게 쓰일지 그 결말을 쓰는 건 결국 AI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